반갑습니다.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욕실 청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를 해보면은 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까다롭고 힘든 곳이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청소업체의 실력을 알고 싶으면은 욕실을 보라고. 저도 그 말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소하기 까다롭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물때, 스케일, 또 욕실에는 요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세제는 산성세제를 쓴다는 거죠. 산성세제는 이제 소재에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취급을 잘 해야 됩니다. 청소업체들도 많이 꺼려하는 게 잘못해서 수전이나 이런데 타일이 변색이 돼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욕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를, 욕실은 절대 한 번만에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면은 2번, 3번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때라는 게 물하고 수분하고 만나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건조 후에 가서 보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욕실 청소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산성세제라고 그랬죠. 산성세제는 무기물하고 알칼리 오염물, 얘들을 용해하는 게 산성세제입니다. 산성세제, 타일은 변색이 쉽게 되는 이유가, 타일 같은 데를 제조 과정에 유기물 성분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착제 성분이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 같은 데는 산성세제에 취약해요. 그래서 변색이 빨리 되고, 그리고 변기나 세면대에도 검은색 얼룩이 생기죠. 그 이유는 왜 생기냐면은 그냥 산성세제만 사용해서는 얼룩 안 생깁니다. 검은 얼룩이 안 생겨요. 왜 얼룩이 생기느냐? 산성세제가 오염이 됐다는 거죠. 수전 청소했던 그 산성세제 붓을 사용해서 변기나 세면대 사용하죠. 바로 린스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말랐을 때 가보면 검은색 얼룩이 생겨요. 그게 산성세제 오염돼가 거기 대부분 크롬, 녹음 성분이 들어가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 청소 주가 산성세제가 되지만은 알칼리 세제도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거기에도 유기물이라든지 산성 오염물이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퀄리티를 올리려면은 2가지 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수세미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수세미는 이제 수전 같은 데는 거친 수세미 사용하면 안 되죠. 폴리에스터 수세미, 아크릴 수세미, 이제 소재에 데미지를 많이 안 주는 걸 사용하고, 변기 같은 데는 유약 도금이 되기 때문에 청색이나 녹색 수세미 거친 거를 사용해도 보통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세제와 도구가 잘 조화가 됐을 때 최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산성세제, 알칼리세제, 이 도구를 3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욕실에 보면은 젠다이 있죠. 이제 세면대 있고 수납장 사이 밑에 보면 젠다이를 설치하는데, 젠다이에는 절대 산성세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개 다 여기가 인조 대리석이거든요. 인조 대리석에 아까 그랬죠,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은 산성세제하고 만나면 더 도드라지게 얼룩이 생겨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젠다이 같은데 얼룩처럼 보이지만 손상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입주 청소 들어가서 보면 그게 얼룩이 허옇게 변색된 게 보여요. 이런 게 비누나 클렌징 폼 이런 걸 올려놔 가지고 계속 데미지를 줘서 그랬거든요. 웬만하면은 샤워나 사용 후 젠다이의 물기를 꼭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좀 알면 좋아요. 요즘은 반무광으로 많이 가잖아요. 바닥하고 벽면하고 같은 색깔을 많이 맞춥니다. 당연히 맞추면은 균형감도 있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디 매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정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은 반무광 가는 게 맞아요. 이제 옛날에는 유광 많이 갔죠. 유광하다 보니까 낙상 사고가 나요. 근데 벽면 같은 데는 유광으로 가면 좋은 게 물때도 덜 타고 다음에 청소하기 쉽다는 거죠. 반무광으로 하면은 오염물이 한번 스며들면은 다시 뽑아내기가 쉽질 않아요. 거의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줄눈 있죠. 타일이 있으면은 타일이 이렇게 내장이 있으면 이런데 줄눈의 때는 침착이 됩니다. 침착되는 때는 안으로 스며들어가 있어요. 스며들어가 있어서 이 때를 뽑아내야 됩니다. 세제로 해서 이 침착되어 있는 오염물을 용해하고 난 뒤에 흡수제로 다시 뽑아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작업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재시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즘 리모델링 하거나 미리 하는 분들은 칼라 시멘트 많이 넣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줄눈 하는 것보다 줄눈 알료 넣어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은 리모델링 할 때 칼라 시멘트 같은 거 넣어서 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 수전에 보면은 예전에는 크롬 도금으로 많이 했어요. 대부분 안에 있는 게 항동에다 크롬 도금을 하는데 요즘은 니켈 도금한 거를 많이 해요. 이걸 사용해 보면은 이제 스케일 같은 게 적게 발생해요. 확실히 제가 집에 교체를 해서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스케일 발생이 적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분들은 제품 니켈 도금된 걸로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욕실에 샤워부스율이 많이 돼 있죠. 이제 대부분 이게 신축 가서 보면은 샤워부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샤워부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샤워부스가 오염이 되면은 오히려 보기 싫어요. 물때 같은 게 얼룩이 많이 있어서 볼 때마다 오히려 짜증 날 겁니다. 그럼 청소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고착된 때는 거의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세제로는 안 돼요. 리모델링 현장 가서 보면은 벽을 쌓고 타일을 마감하든지 반은 벽을 쌓아 타일하고 위에 유리도 칼라 유리라든지 반투명 유리 이런 걸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로 하는 거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이런 게 괜찮은 분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청소 들어가면은 담당을 구역을 정해서 하죠. 가장 먼저 웬만하면 화장실을 하라고 그럽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은 하고 난 뒤에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언급을 했듯이 욕실은 한 번만에 못 끝냅니다. 2번, 3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제거하지 않고 나옵니다.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보면 웬만큼 다 건조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재작업을 합니다. 작업하고 난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와서 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보고 부족한 거 찾아서 하고 그때 이제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옵니다. 이러면은 거의 고객분들한테 크레임 걸릴 우려는 잘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욕실 청소 어떻게 하는 방법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